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정말요. 이 리틀 김종인. 리틀 김종인이 나타났다. 리틀 그게 김종인. 누구냐? 용해인입니다. 참 저는요 이런 국회의원이 있다는 것 자체도 정말 대한민국의 수치인데 용해인이라는 이 기본소득당 저는 이런 당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. 뭐 하는 당인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 용해인이 무슨 노동당 뭐 이런 민중당 뭐 이런 데 있다가 주 시위꾼입니다. 아주 전문적으로 시위를 많이 벌이던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나와서 주로 시위를 많이 벌이다가 이제 그쪽에서 뭐 이렇게 눈에 띄어서 기본소득당 만들어서 지난번에 5번인가요? 예. 그 더불어시민당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. 예. 그래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했는데 문제는 이번에 이제 다시 무슨 뭐 신진보연합인가 구성을 했지 않습니까? 거기에 또 본인이 후보로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비례를 2번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원래는 이게 비례 안 된다. 지역 출마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가 지역을 왜 출마하겠어요? 그러니까 지가 그냥 셀프 그냥 추천해서 그냥 한 거예요. 왜냐하면 3명의 지금 몫을 여기가 이재명이 줬거든요. 그렇죠. 그랬더니 여기에 지금 3명이 지금 이 추천된 건데 여기 보면 정말 황당합니다. 자, 여기에 용해인과 함께 또 누가 이제 3명이 공천된다 하면 한창민 사회민주당 사회민주당 공동대표. 사회민주당 공동대표, 최혁진 문재인 청와대 사회경제비서관. 이 사람은 3주 전까지 민주당에 있다가 탈당했대요. 이 3사람을 추천한 겁니다. 근데 이게 황당한 게 말이죠. 이렇게 추천하면 끝이에요. 그 누구도 검증하지 않습니다. 검증하지 않는데. 자기들끼리 하면 이 용해인이란 이 의원이 있을 때 제주도 갈 때인가요? 어디 공항에 귀빈실 자기 엄마하고 애하고 가서 해서 논란이 됐잖아요. 그리고 이게 도대체 비례대표 2번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? 이게? 제가요 4년 전 그 더불어시민당 있잖아요.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가를 좀 확인을 해봤는데 네. 이번하고 방식이 똑같습니다. 이번에도 진보당이 3명, 새진보연합이 3명, 뭐 좌파단체 그쪽 네. 연합정치시민회의가 4명, 334 이 10명을 이제 민주당 외부 좌파 세력들에게 준다는 거 아니에요. 네네. 그러면 3명, 4명을 추천을 하잖아요. 네. 그러면 최소한 이 추천된 사람들이 자격이 있고 역량과 자질이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최소한의 요식적이라도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당연하죠. 예를 들어서 면접을 본다든가 그 사람의 범죄 기록을 한번 살펴본다든가 뭐 그 사람에 대한 평판 조회를 해본다든가 뭐 이 최소한의 검증은 있어야 되잖아요. 네네. 아예 없대요. 아예 없답니다. 4년 전에도 그랬답니다. 아예 없답니다. 그러니까 양정숙 같은 네? 의원이 나왔지 않습니까? 네. 그 부동산 투기에서 아예 국회의원 되기 전에 그냥 출당시켜서 무소속을 돼버렸잖아요. 그랬죠. 예. 이번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. 똑같은 일이 어떻게 이게 그냥 국회의원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? 그런데 그냥 다 나눠줘 버리는 거예요. 다 네. 인심 쓰듯이 하나 하세요. 하나씩 하네. 하나씩. 자, 제야단체 하나씩 4개 하시고 이쪽 기본소득도 하나 하고 여기 하나 하고. 국회의원이 무슨 이재명 대표 본인이 무슨 맡겨놓은 게 있습니까? 그러니까요. 왜 이런 중요한 문제를 국민의 대표를 그 누구도 검증하지도 않고 그냥 그쪽에 맡겨서 해버리지 않습니까? 진보당이 수권정당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윤희숙 대표가 나와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진보당도 자기들끼리 뽑아가서 이제 거기서 추천해서 올리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진보당 후보 소개 한번 드렸잖아요. 전부 다 반미운동, 한총련, 종북이 활동하는 사람이에요. 4명 다.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국회에 들어오면 아무 검증도 없이 들어와서 다 배치다는 거 지금 거의 그렇죠. 확정적이잖아요. 예. 조국당은 또 오죽하겠습니까? 그래서 정말 요번에 국민의힘이 이제 비례대표 공천 다 끝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선거 때 내걸 공약 그다음에 다수 의석을 차지할 때 반드시 통과시켜야 될 법안 뭐 이런 거 있는데 정말 거의 뭐 해야 될 게 많죠. 근데 이런 거 못 만들게 하는 거 있잖아요. 저는요 비례대표를 선거법. 없애야 돼요. 아예 진짜 예. 네, 저도 그거 뭐 대찬성입니다.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왜 50석 줄인다고 그랬잖아요. 국회의원 의석수. 이게 지금 비례대표가 47석인데 이번에 한 석 줄여갖고 46석 아닙니까? 네. 비례대표 없으면 돼요. 예? 비례대표 없으면 됩니다. 이거부터 좀 했으면 좋겠어요. 비례대표가 예전에는 뭐 이제
뭐죠 이제 전국구라고 그랬고요. 옛날에 뭐 통일주체 국민의 대의원, 그다음에 이제 전국구 그 뭐 이렇게 되다가 이제 비례대표가 됐는데 이 근본적인 취지가 그렇습니다. 우리 사회적 약자라든지 또 정치적 전문가라든지 소수자. 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의석을 배분을 해놓은 거예요. 근데 지금 보십시오. 이 완전히 이제 변질이 돼서 이 좌파 단체들 그다음에 종북 주사파들의 그냥 국회의원 되는 통로가 돼버린 거예요. 그렇죠. 시 열심히 하면 뽑아주는 거예요.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국회에 들어오는 겁니다. 국회에 들어와서 이들이 뭘 하겠습니까? 맨날 프랭카드 들고 맨날 피켓 들고 그 시위밖에 안 하면 배운 게 그밖에 없는데 배운 게 무슨 뭐 정책이 아니라 맨날 시위하는 것만 배웠기 때문에 그거는 누구보다도 잘해요. 그렇죠. 네? 그러니까 아니 국회가 무슨 시위하는 곳이냐고요. 그렇죠. 네? 그리고 저거 보세요. 제가 엊그저께 그 얘기했죠. 17대 때 민노당 그 국회의원들이 13명인가 들어오면서 국회 문화가 그냥 막 농성하고 뭐 공중부양하고 체류탄 터뜨리고 뭐하고 하는 이 국회의 그 평화로움이 완전히 박살이 나고 네. 운동권의 그 과격 투쟁장이 연출되는. 근데 민노당도 결국 뭘로 들어왔어요? 네. 거의 비례대표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 비례대표의 순기능보다도 역기능이 훨씬 더 지금 압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. 최근 한 20여 년간의 네. 그 의정사를 보면요. 비례대표의 순기능은 온데간데 없고요. 그런 그 과격파들 정말 사회적 약자, 정치적 소수자 이런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 공간 이게 원래 비례대표의 본연의 목적인데 그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지역구에서는 선택받을 수 없는 정치적 극단주의자들 있잖아요. 네네. 정치적 극단주의 대화를 이거 타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. 우리가 공천을 공공할 때 공짜를 쓰지 않습니까? 그 그렇죠. 이유가 뭐냐면 이 국회라는 데가 또 정당이라는 곳이 국민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곳입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공천 과정, 공천의 어떤 자격 이런 게 공적인 어떤 조건에 맞아야 된다는, 즉 공직자의 어떤 기준에 맞아야 된다는 거거든요. 근데 조국 당은 어떻습니까? 음주운전에 그것도 이 무슨 뭐 무면허 운전에 무슨 대리운전을 했다는 그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, 거기다가 도대체 근본을 알 수 없는 시위꾼들, 진짜 맨날 시위하는 사람들, 그 시위를 제일 전문적으로 잘하는 사람들, 이런 사람들만 국회에 추천해서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게 되면 온 국회가 정말 365일 시위꾼들이 그냥 다 장악하는 이런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? 아니 세상 어느 나라 국회에 보시면 맨날 프랭카드 들고 질문할 때도 무슨 앞에 편말 들고 있고 이런 나라 보셨습니까? 해외에? 그러니까요. 제가요 국제부장을 오랫동안 한 4, 5년 했는데 제가 각국의 뭐 국회 움직이는 거 다 제가 보고 했는데요. 그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. 몸싸움은 하죠. 대만 노예라든지 이런 데 몸싸움은 하죠. 근데 맨날 프랭카드를 아예 걸어 놔놓고 맨날 쓰고 아마 대한민국 프랭카드 업자들 장사 잘 될 것 같아요. 매일 그 들고 뭐 피켓팅 들고 시위하는 걸 하니까 그건 잘해요. 딱 일렬로 맞춰갖고 따다닥 해서 그냥 맨날 잘하긴 잘하는데 법도 못 만들고 그런 어떤 국회의원들을 벌벌거리는 국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렇죠. 아 참.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이런 것들을 이제 막아내야 되는데 참 현실적으로 막아낼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.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여론조사 보셨지만 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둘이 쪼개져 갖고 이제 조국 신당하고 이쪽 더불어 이쪽 가잖아요. 이제 일반 우리 정말 국민들에게 이 문제를 정말 적극 선전해서 저 보십시오. 윤미향 잘하지 않습니까? 그냥 딱 밑에 깔아놓고 그죠? 저 밑에 깔아놓고 그냥 딱 앉아서 그냥 아주 그냥 폼이 딱 잡혔어요. 저런 게 이제 한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이 그냥 떼거리로 들어옵니다. 떼거리로. 국회 카페트 깔려서 밑에 바닥에 잡지도 않아요. 거기 와서 그냥 저렇게 하고 밤에 뭘 먹는지도 모릅니다. 단식 농사한다고 그러는데 맨날 쌩쌩해요, 그냥. 예? 아유, 정말 이 말하면 말할수록 정말 분노감이 차오르는데 이런 것들을 진짜 우리가 반드시 막아내야 된다.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.